결과적으로는 우리 장 안에 두 가지 균이 있어요. 바꾸니까 이렇게 좋은 균들, 이렇게 좋은 균들이 있는데 이게 또 나쁜 균들이 있죠. 이렇게 이 두 개의 균에 나쁜 균이 왜 15%가 있어야 되냐 물어봐야죠, 교수님. 그러면 100% 좋은 균만 있으면 되지 왜 15%를 왜 이렇게 인간 속에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유해한 음식을 먹어치우는 애들이 있어줘야 돼요. 내가 가끔씩 콜라를 먹으면 콜라에 있는 유해한 것들도 누군가 정리를 치워줘야 되는데 이 15%가 있어야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청소도 해주고, 또 하나는 얘들이 있어야 얘들이 더 강해져요. 이렇게. 이 유해균이 적절하게 있어야 유해균들이 늘 긴장을 하면서 더 강한 면역력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85대 15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6월 29일이니까 지난주에 방송 나왔거든요. JTBC에서 나온 거예요. 크고 작은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식습관의 비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기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균, 유익균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나쁜 균, 유해균, 그리고 이상한 균인 중간균이 있죠. 이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박테로이데티스라는 좋은 균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가면은 퍼미쿠테스라는 균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균을 어느 편으로 가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뭐 예를 들자면은 발효식품,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면서 발효식들이 대부분 우리 중간균을 유익균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 위장암이 발생하는 사람은 28,127명. 뇌장암 발생률은 55%에 달합니다. 일반 성인의 장내 세균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유익균이 63%, 그리고 유해균은 37% 정도로 이상적인 장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아무래도 각종 가공식품이라든지 식품 첨가물의 잦은 섭취,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비롯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식습관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현대인들, 한편에서 경각심을 느끼며 건강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장 안에 얼마나 살더라? 100조 개가 살고 있더라. 저 100조 개의 유산균들이 살고 있더라. 근데 이 유산균의 종류를 따지니까 이 유산균들은 무슨 유산균이 있어요? 유익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더라. 특별한 수업을 받는 사람들, 장내 환경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나이는 조금 많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나 GMO나 이런 것들 보면 중간균이 어디로 간다? 유해균으로 가서 얘가 질식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분명히 암이 걸리거나 질병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채소 수확에 나섭니다. 이 텃밭의 채소들은 비료 대신 모두 미생물을 이용해 키웠다는데요. 미생물이 자라면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과정에서 유기산이 만들어져 채소의 맛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좋은 유산균을 먹고 자란 채소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여기에는 다 영양이 있는 거죠? 건강한 채식을, 식재료를 위한. 사실 오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난소암 수술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을 챙겨야 될지 하고 알아보는 중에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들으면서 너무나 유익한 이 공부라서 이 체험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크게 아파서 혹은 앞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과 체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유산균을 꼭 챙겨 먹는
말이죠. 미생물 유산균에서 먹을 때는 저도 워킹맘이니까 이제 마트에 가서 일주일씩 막 영동식품 사다가 냉장고에 막 재워놓고 편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알고 나니까 그렇게 가족들의 건강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정말 간장, 된장 다 진짜 집에서 담근 거 갖다 먹고요. 네, 김치 담글 때도 유산균을 활용해갖고 훨씬 더 건강한 김치를 담아서 먹고 있으니까 역시 가족들의 멋지게 좋아졌어요. 얼굴들이 되게 밝아지고. 유산균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야채를 재배하고 그 음식에 이렇게 뿌려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새삼 다시 한번 체험을 했고요. 앞으로도 자주 관심을 갖고 이런 야채나 또 우리 장내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여기는 서울에서 우리 여기 국회의사당 여기 중심으로 한 30분 안에 있는 거리에요. 한 3만 평 정도 되는 아주 경치가 좋은 데인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김치가 200가지가 된대요. 200가지. 그래서 그 200가지 김치를 마이크로바이옴 김치로 만들어서 체험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와서 내 김치를 거기다 놓고 주문을 하면은 홈쇼핑 회사가 본인들이 다 홈쇼핑도 보내주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오늘 제목이 이제 중소기업에 관계된 부분인데 정말로 범위가 넓어요. 이 분야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순 건강 기능식품이나 식품 차원을 넘어서서 화장품 쪽이나 과수, 하해, 소독, 그 다음에 농업, 축산, 양계, 수질 토양, 개선제라든가 또 특히 개인별 맞춤 의학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신약 쪽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런 쪽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전 산업 분야의 핵심 바이오 소재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 살펴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마지막에 과학 프로젝트로 여기에 한 1억 2천만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전 세계 80개 나라가 연구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 중심으로 세포를 다 풀었는데 왜 이렇게 암이 생기고 끊임없이 인간이 질병이 생기나, 이 부분에 인간의 세포 외에 뭔가 다른 게 존재하지 않겠냐라고 찾아보는데 거기서 미생물을 찾아낸 거예요. 이 미생물이 나오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스타트를 걸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금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힘입어서 올해만 한 2조 9천억 정도의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쪽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뭐 R&D 4조 원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비용이 한 3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내일 제가 중국에서 중국에서 농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땅 절반 정도 되는 우리나라 땅 절반 정도 되는 농업만 하는 회사가 당석이하고 거기에 있는 그 회사의 대표 회장하고 한 10명 정도가 아까 보셨던 그 북한산에 있는 거기 오셔서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농업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저희들 강의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2시간 정도 그분들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농업 축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가 내일 이제 그 특강을 줬는데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들어오고 저도 중국 가서 많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기가 중국에 작년입니다. 상해에 가보니까 저는 이 한국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이 포럼을 했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가까운 중국을 가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은 변비 치료를 똥으로 다 합니다. 지난주는 갔다 오니까 코로 우리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가 장지하는 사람이 코로 변을 넣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2,000건을 했는데 치료율이 90%입니다.
일으키지만 이제 변이 이게 85대 19의 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직업을 안 가져도 돼.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몇 년 전에 그 얘기 하니까 저보고 아니 똥을 넣는데 어떻게 돈이 되니? 85대에 똥을 넣는 사람은 보통 한 봉지가 5만 원이죠.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세 군데서 변 이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좋은 똥을 먹고 해요. 그래서 이 변을 내가 85대 똥을 넣는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이고 돈도 벌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우리 은행이 아니라 똥은행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드시 변은행이 생길 겁니다. 한국에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이런 유산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 유산균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강의 끝으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인데 오늘 강의를 좀 빨리 해달라 해서 제가 말을 빨리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1세대의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제가 강의 속에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 생균 자체를 얘기합니다. 생균. 순수 살아있는 균을 얘기하는 거 이게 1세대고 이 균을 먹으니까 자꾸 위에서도 죽고 심리장에서도 죽지 않느냐 라고 어디서 듣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교수님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좋습니까?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좋냐? 그러면 저는 2번 세대를 얘기해요. 유산균의 먹이가 훨씬 더 없습니다. 우리가 고유의 인간에게 미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우리 장내 미생물이 85대 15로 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 생균을 먹는 것보다. 그래서 논란이 자꾸 되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싸우지 말고 2개 섞어 먹어라. 이게 신바이오틱스예요. 시너지를 내는 거죠. 시너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2가지 프로와 프리와 섞은 신바이오틱스가 마지막 지금 현재까지 유산균 시장에 프로바이오틱스에 나와 있는데 새로운 개념의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세대 유산균인데 여러분께서 혹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일이 있으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들은 훨씬 더 뛰어난 유산균의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인데 앞으로 내년쯤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유산균 시장이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아까 말한 앞으로 이제 아토피 전용 탈모, 그 다음에 비만 이런 전용 이런 균들로 만든 맞춤형 유산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유산균의 종류가 이 용어의 혼돈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지금 여기 화면이 똑같은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졌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마다 미생물의 구조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김치를 먹고 만든 미생물이고 이 사람은 고기를 먹고 만든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밥을 먹어서 만든 사람들이고 각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지문처럼 다 다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5대 15라는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85다라는 거는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거고 이 붉은색으로 된 거는 퍼미쿠테스라는 균입니다. 이 2가지 균으로 나눠진다. 이런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깨끗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150살까지 개런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박수 치는 분이 이런 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이 여러분이 장 검사를 해서 병 검사를 85대 15라고 할 때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기꺼이 제가 그 돈을 한 번에 하루에 5만 원씩 제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을 가지시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행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게 마지막 이제 방송 지난 6월 8일 나왔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장내 세균이 몸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안에 100조 개의 세균이 붙어 있는데 서로 영역 다툼을 해요. 좋은 균들하고 나쁜 균하고 맨날 싸워요. 패스트푸드
튀김 음식들 같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져서 각종 장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은 장은 변비는 물론 비만과 암까지. 호시탐탐 당신의 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못 가니까 배가 항상 무거워서는 더 힘들고. 기름 있는 거 먹던가 보면 장이 뒤틀리면서 갑자기 꼬이면서 떼굴떼굴 뒹굴어야 돼요. 혈변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아파서 또 고통스럽고. 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은 장 건강. 장내 세균의 치열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지방, 내장 지방이 모두 위험 수준인 영자 씨와 적정 수준을 나타낸 은비 씨. 장내 환경 또한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장속 환경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가느냐, 유해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바뀌게 됩니다. 유익균의 균주가 85%, 유해균의 균주가 15%, 장내에 가장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체의 가장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수마을의 장내 세균을 조사한 결과 나쁜 유해균이 도시 거주자들보다 3배 이상 낮게 발견되는데요. 좋은 유익균과 나쁜 유해균이 공존하는 몸속 장내 세균. 비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장내 유해균의 일종인 퍼미큐티스균은 체내 에너지 흡수율을 높여 당분 및 지방을 과잉하게 흡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내 LPS라는 독소를 배출시켜 혈액을 통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도록 만듭니다. 실제 비만주의 장속 유해균을 날씬한 쥐에 넣었을 때 날씬한 쥐 역시 비만으로 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속 유해균의 일부는 뇌의 시사하부를 자극해 폭식과 비만을 부르는데요. 문제는 장내 세균의 문제로 발생된 비만이 대사 질환은 물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인체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이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장내 세균, 특히 유산균을 넘어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 생균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하고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말합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유산균이 장내 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서 밝혀진 사실을 보면 유산균 자체가 장내에서 유익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들이 장내에서 생산하는 대사산물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배양 실험에서 비교군보다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은 곳의 유익균이 약 5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특히 유해균의 비율을 동시에 낮춰줘 장내 환경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비만과의 싸움에서 장 건강에 주목하고 있는 미국. 2012년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미국 장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동 참여로 전 세계인들의 몸속 미생물을 연구하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5,00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며 장속 미생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물론 대사 질환을 잡기 위해 이들은 왜 장 건강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One thing that's been learned over the last decade is people with healthy diets have a diverse and an expansive microbiome, many different species. Prebiotics either taken as a supplement or just a wide range of fermented foods and complex carbohydrates serve to feed and allow those beneficial bacteria to expand.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해 장 관련 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가 6억 달러 이상일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장 속 미생물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some prebiotics, and they're helpful for digestion, for your gut, and just like healthy elimination of food. Yeah, just I've read a lot about them, and I think that they're really good for my digestion and promoting good gut health. 한국보다 빨리 프리바이오틱스가 알려지기 시작한 미국. 이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상황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장 건강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그 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특히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100조 개 정도 되고 한 4천여 종이 되는데 이 85대 15의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냐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 작년도에 한 4조 2천억 정도 한답니다. 했는데 약 30% 정도가 유산균 시장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홍삼이 거의 선두주자를 갔는데 올해부터 아마 홍삼을 뛰어넘어가 유산균 시장이 더 홍삼보다 더 많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산균을 우리가 단순히 알약으로 먹는 이런 유산균이 아니라 음식에 뿌려 먹고 그 다음에 음식에 이제 물에 타서 먹고 여러 유산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대별 유산균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의 생활 습관 속에서 우엉이라든가 바나나 그 다음에 돼지감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유산균을 먹기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유전자로서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소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체내에 있는 대장 속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혈액을 오염시키거나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는 애들은 거의 대장 속에 있는 나쁜 균들의 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우리가 빼는 게 우선이다 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가 강의 중에 이거를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직접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마 뭐 드릴 게 있을 거예요. 혹시 뭐 받으신 게 있나요? 네. 저보고 설명을 좀 해줘라 해서 불을 조금 켜보시죠. 저는 한 2분이면 2, 3분이면 하니까 혹시 앞으로 테이블에 뭐 2개씩 놓을 게 있으세요? 네. 대답은 하시는데 없는 거 같아요. 다 있습니다. 없는 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지금 그걸 뜯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투포를 지금 뜯으시. 네, 투포를 뜯으십시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뜯어보세요. 물이죠, 물. 네, 물과 함께. 자, 물 뜯어보세요. 아마 한 오늘이나 내일 아침이나 하루 정도 더 지나면은 여러분 묘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오셨으니까 네. 체험을 하시죠. 한번 뜯어서 그냥 한 개씩을 씹지 말고 툭 틀어 넣으세요. 그래서 물로 한 번 뜯고 물 드시고 예. 안 드시는 분들은 85대 15가 안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없으시대요. 아니 여기 회장님하고 이거 가장 중요한 분이 들으셔야 되니까 회장님 여기 최고 중요한 우리 사무총장님 회장님 들으시죠. 여러분 2개를 드셔야 됩니다. 2개. 그 먹고 검사하면 85대 15 나오면 그또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을 있는 거 조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돼요. 아니 가장 중요한 예. 한개 드시면 없어요. 혹시 남은 거 없으세요? 기분 중요한 회장님들이 계셔서 저 뒤에 여러분 2봉지를 드시는 게 좋아요. 2봉지.
자, 아니 괜찮아요. 두 번 그냥 이렇게 쉽지 마시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예. 그냥 흘려 드시면 됩니다. 아니, 혹시 못 드신 분? 혹시 나는 변비가 있는데 못 드신 분? 예.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마이크로 발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런 거를 좀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연세대학교하고 9월달부터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15주 야간으로 매주 월요일날 저녁 때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런 코스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오 과정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질문 시간에 뵙기로 하고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식습관 개선 등에 신경을 써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